네, 교재 266페이지 썸이프 함수 수행하겠습니다. 썸이프 함수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내가 특별히 원하는 곳의 합을 구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교재 내용은 10년 이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민호, 최장수, 박지은에 해당하겠네요. 이 세 사람의 수당값 10만원, 6만원, 8만원을 더해서 그 합계를 구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썸이프 함수 수행해 보면 썸이프 함수는 인수가 3개여야 하고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찾는 범위, 그러면 결국은 조건이 10년 이상인가를 묻는 거니까 경력 범위, 요 5개의 칸 중에 우리가 찾는 조건은 10년 이상이 되겠죠. 1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때 썸이프 함수의 조건 크리테리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에는 이렇게 따옴표로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인수는 합계를 구할 범위가 어디냐? 이 경우는 수당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D3셀부터 D7셀까지가 되겠네요.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이 값은 조건을 찾는 범위와 조건을 나열하고요. 세 번째 인수에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이프의 경우는요. 첫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가 항상 배열값, 여러 개 값이 들어갈 텐데 이 여러 개의 인수의 개수, 그러니까 이 제시된 개수, 얘는 지금 경력 5개 값이 있죠. 5사람이니까. 수당도 5개의 값이 있죠. 사람이 5명이니까. 이렇게 동일한 개수로 들어가져야 매핑이 됩니다. 해서 수당의 합계 24만원 구해졌네요. 네, 썸 if to 예제로 갈까요? 썸 if to 예제 보시게 되면 가격 차이를 구해놨어요. 가격의 차이가 0보다 작은 게 조건인 거예요. 그 경우에 A마켓 제품의 가격의 합계. 그렇다는 얘기는 0보다 작은 케이스가 선크림과 핸드케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의 합, 그러면 11,300원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11,300원이겠군요. 그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해서 제시되어져 있는 썸이프 함수 조건 어디 가격 차이 값 중에 D2부터 D7까지 범위 중에 조건은요 0보다 작은 거죠. 그 경우에 뭐의 합계? A마켓 제품의 가격의 합계.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네요. 역시나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찾는 범위 가격이 되겠죠. 두 번째 조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세 번째 합계를 구할 범위 A마켓 가격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11,300 네, 이렇게 나와지네요. 네, 썸 if 3 예제로 갈까요? 네, 상공문고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군요. 그럼 조건 자체가 서점 이름 중에 상공문고와 같은 경우에 판매 금액 범위의 합계를 구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역시나 썸이프 함수 이용해서요. 서점 명칭 범위들 중에 이 중에 상공문고랑 같다. 네, 이때 등호 상공문고라고 쓰지 않고요. 그렇게 써도 되지만 굳이 등호를 쓰지 않고 그냥 상공문고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안 쓰고 상공문고가 쓰여 있는 칸을 선택하셔도 돼요. A4셀이 됐든 A11셀이 됐든 이런 식으로 수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라면 저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직접 타이핑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네, 그 경우에 뭐의 합계? 판매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D3부터 D15까지 범위 지정되겠네요. 근데 제시된 문제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었군요. 여기에다가 10의 자리는 올림하여 표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라운드 업 함수 이용하겠네요. 그리고 자릿수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나타내지 않고 올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를 주면 1의 자리, 10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을 하란 얘기죠. 이렇게 구하시면 아이고, 제가 뭐 하나 잘못 썼나 보네요. 라운드 D를 잘못 썼군요. 네, 해서 구하시면 90만 6천 원이 나와지네요. 근데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했는데 왜 100의 자리가 0이 나오느냐? 얘는 바다 올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90만 5,994 이렇게 되니까 900이 다시 하나 올라가져서 그래서 6천이 된 거죠. 네, 썸이프 4 예제로 갈까요? 자, 얘는 20만원과 30만원 사이의 집행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그럼 20만원 이상 30만원은 미만으로 보겠다는 거네요. 얘를 어떻게 썸이프 함수로 구할 거냐. 여기에서 지금 제시된 값을 보면 20만원에 30만원 사이 그러면 C3셀하고요. 그 다음에 C7셀, 그 다음에 C9셀에 해당하겠네요. 이렇게 20에서 30만원 미만까지가 이 세 개의 값을 합쳐서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썸이프 함수로는 조건 하나를 이용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20만 이상이고 30만 미만이다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썸이프 함수로 자, 일단은 집행금액 범위 중에 20만 이상을 찾아요. 네, 이렇게. 합계를 구할 범위도 결국은 집행금액 범위니까 세 번째 인수 생략 가능하겠네요. 또는 쓰셔도 돼요. C3부터 C9까지로 이렇게 일단 저는 생략해 볼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20만 원 이상인 건 다 찾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34만 5천 원도 70만 5천 원도 포함돼서 합계를 구하겠죠. 여기에서 제외를 하자는 거죠. 어디를? 동일한 집행금액 범위에서 30만 원 이상인 걸 제외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20만 원 이상인 합계, 그러면 거기에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들도 들어가겠죠. 그 중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들은 제외를 시키니까 우리가 원하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 데이터까지의 합계가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74만 2천 원 구해졌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sumifs라는 함수가 있어요. s가 뭘까요? 복수. 조건이 복수계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합계 구할 범위가 되고요. 이 경우는 생략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다시 또 조건 범위 중에 합계 구할 범위, 조건 구할 범위 그 중에 20만 이상이라는 조건, 첫 번째 조건 수행하고요. 다시 또 두 번째 조건 범위 역시나 집행금액 범위네요. 이 중에 30만 원 미만이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두 개를 나열하면 20만 원 이상이고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합계를 구해주죠. 그래서 sumifs 함수로 이렇게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동일한 값 나오겠죠, 일단은. 그래서 나중에 sumifs라는 함수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수식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일단 문제에 제시되어져 있던 sumif 함수로 구한 내용은요. 20만 원 이상의 합계를 구했어요. 그리고 제외했죠. 30만 원 이상인 걸 제외하면 그러면 남은 애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만 남겠죠.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였고 얘를 sumifs 함수로 수행하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 집행금액 범위 중에
합계를 구할 건데 집행금액 중에 20만 원 이상 그리고 집행금액 중에 30만 원 미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참인 경우에 그때 집행금액의 합계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결과나 아래 결과 자체는 동일해요. 사용한 함수가 SUMIF냐, SUMIFS냐 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수행해 봤습니다. ABS 함수와 SUMIF 함수 이용을 해서 영어평가 차이값을 구하도록 해볼까요? ABS 1 예제죠. 신촌 소속의 영어평가의 합계와 종로 소속의 영어평가의 합계의 차이를 구하랍니다. 그런데 신촌 소속의 값이 클지 종로 소속의 값이 클지 잘 모르겠으니 이 경우에 AB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ABS라는 함수는 음수가 들어왔든 양수가 들어왔든 다 양의 값으로 변환해 주는 함수죠. 그래서 SUMIF 함수 빼기 SUMIF로 일단 구하셔야겠네요. 신촌인 경우에 합계, 종로인 경우에 합계니까. 자, 그러면 소속 범위들 중에 SUMIF 함수 결과 이 중에 일단 신촌 먼저 찾아볼까요? 신촌을 찾아서 그때의 영어평가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요. 마찬가지네요. 제가 이 부분을 SUMIF 함수 안에 인수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두 번째 SUMIF에 넣을게요. 그리고 신촌이 아니라 종로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양의 값 결과 나오네요. 어떻게 했는가? 지역 범위 중에 소속 범위 중에 신촌을 찾아서 그 경우에 영어평가의 합계 다시 소속 범위 중에 종로를 찾아서 그 경우에 평가의 합계 그래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 경우에 ABS 함수로 모두 다 양의 값으로 변환시켜 준 거죠. 그래서 2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ABS2 예제 볼까요? ABS2 예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직 못 보신 분은 다시 데이터베이스 함수 영역에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중구 지점의 냉장고 최대 수량과 중구 지점의 세탁기 최소 수량의 차이를 구해라. 역시나 양의 값으로 구하랍니다. 그래서 ABS라는 함수 이용할 거고요. 자, 어떤 값?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란 얘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냉장고, 그러니까 냉장고의 최대 수량, 그 다음에 세탁기의 최소 수량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클지 몰라요. 제품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Dmax가 클지 Dmin이 클지 모르니 그 경우에 ABS 함수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Dmax 빼기 Dmin으로 한번 구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Dmax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일단 첫 번째 인수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뭐에 대한 최대 수량? 최대 수량, 냉장고의 최대 수량이군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말하는 거겠죠? 냉장고 판매 수량은 여기 두 번째 열, B열이네요. 그래서 B2를 클릭하셔도 좋고 2라고 쓰셔도 좋고 어떤 조건일 때? 냉장고일 때죠. 그러면 중구 지점이군요. 그러니까 냉장고의 수량을 구하는데 지점이 중구 지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판매점이 중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최소 수량 찾을 건데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함수 전체 범위 주시고 이 경우에 뭐의 최소값? 세탁기의 최소값이니까 D2셀 또는 4라고 쓰셔도 되죠. 열번호 4. 조건은 뭐다? 역시나 판매점이 중구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냉장고의 최대치와 그 다음에 세탁기의 최소치의 값의 차이를 양의 값으로 구하는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구하시면 네, 차이 25
5가 나와지는군요. 이렇게 구하시는 함수입니다. ABS 함수.